대한민국은 1993년이 돼서야 독일로부터 잠수함을 인수하여 운용하게 됨으로써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시작이 늦었지만 얼마 전에는 인도네시아에 우리의 잠수함을 수출함으로써 세계에서 5번째로 잠수함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잠수함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자체적인 건조 기술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여 척이 넘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 척수로만 따지면 세계 최대의 잠수함 보유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은 1983년이 돼서야 배수량 130톤 돌고래급 잠수정을 독자 검조해 3척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배수량이 작아 본격적인 작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고 특수전용으로만 운용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주변의 소련, 중국, 일본, 대만 등이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잠수함 전력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이유는 바로 북한의 간첩성과 경제발전 때문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지속적으로 간첩선을 남쪽으로 침투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해군은 한정된 예산으로 잠수함보다는 이들을 막기 위한 소형 고속정이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잠수함 도입은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발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잠수함 수입에까지 예산을 투입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부터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이 당시 우리에게 잠수함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독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모든 잠수함을 원자력 추진 방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을 생산할 라인이 없어 결국 프랑스, 독일과 수출 협상을 벌이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1987년 독일의 하데베사와 209급 잠수함 9척을 도입하기로 계약합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1955년이 돼서야 다시 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리 협약 의정서에 의해 잠수함의 배수량이 최초 350톤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출용 잠수함에는 배수량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독일은 수출용 잠수함인 209급 잠수함을 개발하게 됩니다. 독일의 하데베사에서 제작한 209급 잠수함은 배수량 1000톤급 잠수함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낮은 운용 비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국가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맞춰주는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잠수함을 처음 도입하는 나라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209급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은 선체의 소형화, 긴 항속력, 강력한 공격력, 저렴한 가격입니다. 불필요한 블록을 과감히 없애고 선체를 소형화했기 때문에 추진기가 분당 400회 이하의 낮은 속도로 회전해도 고기동을 펼칠 수 있으며 이렇게 크기가 작으면서도 추진기의 회전 속도가 적기 때문에 소음이 적어 피탑률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209급은 함형의 효율적인 설계로 연료 소모가 적기 때문에 소형 잠수함이지만 원양에서의 작전이 가능할 정도로 긴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8문의 어뢰 발사관에 14기의 어뢰를 장착할 수 있어 강력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상대적으로 도입 가격이 저렴하고 정비 비용도 적게 들어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먼저 1200톤급 잠수함 3척을 독일에 주문해서 1번 장보고함은 독일에서 건조하기로 하고 2번 이천함과 3번 최무선함은 대우조선이 독일에서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 생산하는 방식으로 건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독일과 계약 당시 절충교육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 수출된 209급에 대한 창정비를 대우조선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훗날 인도네시아의 209급 잠수함 2척이 창정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3척을 추가로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1번함이 독일에서 건조되는 동안 안병구 초대 함장은 잠수함을 인수하게 된
54명의 승조원을 선발하고 1년 동안의 국내 교육과 2년 동안의 독일 현지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1992년 드디어 일본 장보고함이 한국 해군에 인도되고 같은 시기에 국내에서 건조한 2번 이천함이 진수됩니다. 당시 국내 기술자들은 독일에서 건조된 1번함에 비해 국내에서 건조된 2번함의 기술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올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두 함을 비교해본 바 이천함이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안심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2번 이천함은 선체의 외벽에 사용되는 HY80 강판을 국산화했는데 이것은 1제곱인치당 8만 파운드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특수강으로 장력이 뛰어나 이 강판을 사용하면 잠수함이 약 250m까지 자망할 수 있습니다. 장보고급 잠수함은 1989년에 세척이 추가로 주문되었는데 이때는 2번과 3번함이 국내에서 단순 조립 생산된 것과 달리 라이센스 방식으로 생산되어 국내 기술자가 총체적인 제작을 맡았습니다. 1994년에 계약된 마지막 세척은 어뢰 발사관을 개량하여 사거리 90km의 잠대함 하품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국산 중어뢰 백상어를 탑재하였으며 한국형 음향 기만기와 항해 지원 체계가 장착되었습니다. 장보고급은 2014년부터 성능 개량 사업이 실시되었는데 가장 큰 개선 사항은 전투지휘 체계를 국산화했다는 것입니다. 한국형 전투지휘 체계는 윤영하급 고속정에 버전 1.0, 인천급 호위함에 버전 2.0이 탑재되었고 209급 성능 개량형에는 버전 2.3이 탑재되었는데 이러한 국산화를 통해 훈련과 정비가 용이해졌고 특히 잠수함의 운용 요원이 바뀌어도 일주일 정도의 숙달 훈련만 받으면 바로 군무에 투입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잠망경이 교체되고 선배열 예인 소나가 추가되어 동시 표적 추적, 수중 음향 탐지, 수상 표적 탐지 등 작전 수행에 필요한 주요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장보고급 잠수함은 그동안 림팩 등 다양한 연합훈련에 참가하여 뛰어난 전투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1999년 이천함은 서태평양 훈련에서 독일제 어뢰를 발사하여 1만 2천톤급의 미 해군 태역 순양함 오클라호마 시티를 격침시켰으며 2000년 림팩 훈련에서 박이함은 황군 소속의 가장 작은 잠수함으로서 청군 함정 11척을 가삼 격침시켰습니다. 2002년 림팩에서는 나대용함이 10척의 함정을 격침시키고 잠대함 하품 미사일을 발사해 수십 마일 떨어진 9,200톤급의 퇴역 함정을 명중시켰으며 2004년에는 장보고함이 가상 공격 훈련 중 구축함 등의 위치가 발각되지 않은 채 30여 척을 침몰시키는 등 전투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들은 제한된 구역에서 많은 함정들이 일시에 움직이는 훈련의 특수성으로 인해 좁은 해역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어뢰 공격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올린 성과로서 재래식 잠수함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재래식 잠수함에 대한 전술이 발전된 근래에는 이러한 성과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장보고급 잠수함 도입 사업을 수행할 당시 잠수함 선진국들은 한국 해군이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은 장보고함을 시작으로 성공적인 잠수함 운용국이 되었으며 2015년에는 세계에서 6번째로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하여 작전과 교육훈련,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1200톤 장보고급 잠수함은 이후 1800톤 손원일급과 3000톤 안창호급의 개발에 기술적 기반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바다를 계속 지켜줄 명품 잠수함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보고함이었습니다.